네, 여러분, 국어 1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평가,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짚어보면서 함께 알아보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연락은 여러분 플러스 친구 재영국어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국어 과목 2020학년도 2학기 2학년 빠졌다. 가평중학교 2학년인데 2학년들 평가에 대한 안내인데요. 우리 국어 1이 있고 국어 2가 있죠. 근데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은 모두 국어 1이에요. 그래서 국어 1 관련해서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요. 먼저 지필평가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밑에 달력이 있는데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하루입니다. 14일이 될지 15일이 될지 16일이 될지, 그러니까 국어 시험을 무슨 요일에 볼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정해지면 담임선생님께서 아마 한 번에 안내를 주실 겁니다. 일단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안내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시험 범위는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대단원 1, 이 문학작품의 재구성 단원에서 소단원 1, 소나기 있었죠? 소설과 시나리오 둘 다 있었죠? 소설 소나기, 시나리오 소나기 모두 범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설이 시나리오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찾아보는 중간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함께 다 알아보고 학습활동과 소단원 본문 학습지를 시나리오 소나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는 순간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잠깐 멈췄죠. 그리고 이제 계속 원격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음 시간부터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 학습활동에 있는 시나리오 소나기 내용 정리하고요. 그리고 소나는 본문 학습지도 시나리오 소나기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글의 창제원리, 우리 훈민자음 창제원리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음 창제원리, 모음 창제원리, 뭐 상형이니, 가획이니, 뭐 이런 합성이니 이렇게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내용 시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격으로 지난 시간까지 함께 했던 정확한 발음과 표기,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 이 소단원 2-2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교과서 쪽수 굳이 적지 않았어요. 쪽수 적기보다는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본문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학습 활동도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대단원 3 설명과 이해 소단원 1번 여기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전체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될 양이 소단원 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필평가 끝나고 나서 대단원 4는 이제 같이 한다 할지라도 일단 여기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읽기 이 3단원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설명 방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설명하는 글을 읽기에 대해서 중학교 때 충분히 학습을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학기 초에 원격으로 한번 같이 했었던 부분인데 시험 범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소단원이 이제 시험 범위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본문 잘 보시고 거기 있는 학습 활동 함께 보시고, 그리고 소단원 본문 학습지 매 소단원마다 본문 학습지 같이 했었죠. 본문 학습지도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학년 초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먼저 수업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수업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습서라든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닌 내용을, 배우지 않은 내용을 공부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었는데 항상 내가 안타까웠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요. 그럼 그 내용을 교과서에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때 내가 한번 몇몇 반에 들어가서 100번 읽으면 된다. 100번 읽으면 진짜 내가 암기하기 싫어도 암기가 이루어지고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일 수 있어요. 효율적인 공부는 떨어질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공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은 다른 시행착오 시간을 줄이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효율적일 수까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특히 이 네 개의 소단원의 특성이 좀 달라요. 이 첫 번째 있는 소나기 단원은요, 문학작품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 속에 있는 인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세상 속에 있는 인물들에 공감하면서 작품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대단원 1 문학작품을 재구성해서 배워야 하는 학습 목표는 작품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뭐가 변했는지 알아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직접 우리가 작품을 창작해보는 거였죠. 재구성해보는 거였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직접 창작하는 건 수행평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작가는 이런 변화를 주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이 소단원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단원은요, 문법 영역이죠. 그러니까 문법 영역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규칙이에요. 이 말과 글에 담겨 있는 규칙이죠. 특히 이제 한글의 창제 원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에 담겨 있는 창제 원리,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 또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글자가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 또는 그 기저에 있는 전제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익히면서 이제 암기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단지 내가 왜 이런 내용인지 이해만 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했다 볼 수 없거든요. 밑에 있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표준 발음 또는 한글 맞춤법이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발음이 왜 이렇게 이 글자는 발음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이 글자는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알아보시는 게 이 세 번째 단원에서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는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글에 적용되어 있는 설명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글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물론 교과서에 있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글 읽는 방법, 이 설명하는 글에 적용되어 있는 설명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설명 방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교과서에 있는 본문인 내용인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이라는 글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글을 줄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설명 방법을 분석하며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해보라는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단원, 대단원 3의 첫 번째 소단원 설명 방법 파악하면 읽기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여기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설명 방법의 특징에 주목하며 글에 나타난 정보를 수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크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필 시험에 대한 안내 이제 끝났고요. 다음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행평가는요, 우리 문학작품 재구성 수행평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 수행평가까지 모두 끝나고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그게 어려웠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무슨 색?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자주색도 아니고 약간 붉은 분홍색? 핑크도 아닌데? 하여튼 이 색깔을 봅시다. 12월 17일, 28, 29, 30, 31일, 그리고 1월 4일, 5일. 이 총 7개 7일이 우리가 등교하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 물론 동아리 전일제가 있으니까 18일도 24일도 학교에 여러분 동아리 전일제가 있어요. 그래서 등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아리 전일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많은 동아리가 대체를 했죠.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 일정이 변하게 되어서 우리 2학년이 현재 기준으로 등교하는 날짜는 17, 28, 29, 30, 31, 4일, 5일이에요. 이 날짜는 2학년이 학교에 오는 날입니다. 현재 오늘 며칠이지? 11월 26일 목요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수행평가는요, 아마 이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27일은요, 여러분 지필 시험 본 거 그 성적 확인하는 날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날은 그래서 평가를 보기엔 좀 어렵고요. 28, 29, 30, 31일 뭐 혹시 수행평가를 보기 어려운 친구들은 4일이나 5일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1반부터 6반까지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문학작품 재구성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기준이에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상향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시기에 우리가 등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등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수행평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12월 14일, 15일, 16일에 진행하는 이 지필평가 있죠? 지필평가 100% 반영으로 전환되게 돼요. 전환됩니다. 어쩔 수 없죠. 상황인 만큼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수행평가 준비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대단원 1 소나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던 소설 소나기, 그리고 시나리오 소나기의 본문 내용 잘 살펴보고 작품이 재구성되면서 무엇이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를 잘 고민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볼 때 그 시험 그 당일날, 수행평가 당일날 조건을 줄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기존의 문학작품을 재구성해 보세요 라고
조건을 던져드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재구성을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과목 가평중학교 2학년 2학기 2020학년도의 평가 안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듣고 또는 평가가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다가 하던 중에 모르는 내용, 궁금한 내용,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이에요. 자, 재영 국어로 일괄적으로 질문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카톡으로 하면 한 명씩 내가 개별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친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온 질문들은 한 번에 확 묶어가지고 플러스 친구에 친구 추가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학습 내용에 대한 거 많이 나온 질문들 같은 거는 뭐 문자로 일괄적으로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국어 교과와만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여기에 친구 추가 많이 해두세요. 자, 그러면 안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